반갑습니다. 지배연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최신 주택 임대사업자 쟁점 사항 중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 시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적용받는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그 세제 혜택일 것입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2 제1항 이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 거주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국내에 장기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특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구분할 때 의무임대기간에 따라서 단기임대, 장기임대 구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장기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임대, 즉 의무임대기간 기존의 8년짜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소득세법에서 그냥 지칭하는 이름이 장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 8년을 여기에다 맞춰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단기든 장기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소득세법에서 그냥 명칭 자체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167조 3 제1항 이후에서 이제 열거되어 있다겠죠. 거기에서 열거되어 있는 주택이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그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한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지하고 두 번째 그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그때 거주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임대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에서 장기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그 의무임대기간 8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감옥부터 밤옥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건설 임대주택도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매입 임대주택일 겁니다. 그러면 매입 임대주택에 안에서 보면은 감옥과 마목이 이제 저희한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옥에 규정되어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을 보면은 단기든 장기든 즉 민간 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4년 8년이든 상관없이 한 채 이상을 5년 동안 임대하면은 감옥에 해당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임대 개시 시점에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죠. 수도권 밖은 3억 원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감옥에 등록 조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이 감옥을 적용받으려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깔립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된다는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또 임대 유형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감옥의 연장선상에서 마목이 신설됩니다. 마목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해야 되고 매입 임대주택의 유형이고 이 마목을 적용받으려면 이번에는 장기로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는 적용 안 되고 장기만 적용된다. 그리고 8년 이상 임대를 적용해야 된다. 기준 시가는 임대 개시 시점에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목을 적용받을 때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또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라는 의미에서 마목을 적용할 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마목 적용을 못 받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장기 임대주택, 즉 감옥과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비과세가 되는 거주주택의 요건은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일 현재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 거주 기간은 양도일부터 취득일 사이의 거주 기간으로 판정을 하고 양도일 당시에 해당 거주주택에 반드시 거주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실무에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비과세와 관련된 것 중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이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주택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2020년 8월 17일 날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 아까 임대주택에 대한 그 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감옥과 마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감옥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마목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 등록을 할 때 당연히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다고 하면은 마목에 의해 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무조건 장기로 등록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문을 보시면은 비과세 혜택에 대한 조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감옥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죠? 이 감옥의 등록 조건 단서 조항, 즉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감옥에 의해서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마목이 아닌 감옥에 의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의 의무임대 기간만 충족을 하면은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적 요건 없고 가입 요건은 임대 개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 유형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었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한은 5년 이상만 충족했으면 됐었습니다. 왜? 단서의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제한 요건이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죠. 그러니까 2019년 2월 10일 이전에는 내가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간임대주택법상의 과태료는 적용받을지언정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전혀 제한이 없었죠. 근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반드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됐는데 최근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 예고가 됐고 그 입법 예고문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봤던 같은 호, 감옥, 단서 및 다목 단서에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죠?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데 그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단서에 정하는 기한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감옥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언제부터?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분부터. 그럼 그 이후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분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마목으로밖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되고 8년 이상, 이 8년도 이제는
2020년 8월 18일부터는 10년으로 바뀌게 되겠죠. 기준 시가는 그대로 적용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목에 의해서만 적용받는다. 근데 이 마목을 적용받을 때 중요한 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즉 2020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이제 시행이 되죠. 그 시행된 이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목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마목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적용주택 유형은 어떤 주택이냐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왜? 아파트는 더 이상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중에서 마목을 적용받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일단 제외가 되고, 그럼 그 이전에 취득을 했든지 아니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면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만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액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임대 유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장기 임대밖에 없죠. 왜 그러면 단기 임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증액 제한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거고, 등록 요건도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전에는 즉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도 거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가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20년 8월 18일 이후, 즉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 거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마목만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거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점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갖고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B주택이 다세대 주택인데 분당, 즉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 다세대 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주택에 대해서 거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만약 이 B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면은 아까 마목을 적용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A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 B주택이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다. 그리고 그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마목을 적용받을 수 없죠. 왜? 마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적용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거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이제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B주택이 천안에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건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건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마목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 A주택에 대해선 거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결론은 지금 내가 뭔가 거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등록하려고 하는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는지 그 이후에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었을 때 거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거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거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